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반등의 서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리까리한데요. 이 서동수 대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반등이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좀 뭐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미국 그 고용 데이터가 내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짜 1분기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요 숫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터인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미국 증시가 여기서 붕괴가 일어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제가 이제 그냥 경험상으로 이렇게 그 흐름상 원래 급락 이전에 이런 식으로 전개 보통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좀 전개해야 된다. 전월에 너무 죽을 써놨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증시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불안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간밤에 증시 흐름을 봤을 때 그동안 밀렸던 뭐 반도체 기술주들 같이 좀 반등해주는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증시 반등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 흐름은? 간밤에 이제 그 기술주라든가 이제 모멘텀 주식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이 내려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받았던 것들 그리고 뭐 조정을 받았다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연스러운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유가도 계속 오르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균형점을 다시 좀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1분기 이 펀더멘탈이 이 연간으로 이렇게 번질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미 미국 증시는 지금 달나라에 가 있지 않았을까. 무슨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받아낼 지금 체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받아낼 그 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수치적으로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 수치들 좀 어떤 부분들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주요 수치들 보시면요. 일단 뭐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뭐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블룸버그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네. 예,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unemployment rate라고 해서 이 실업률이 이제 5.5%까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컨센서스 레인지가 5.3에서 5.5 사이만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냥 무반응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논팜 페이롤이라고 첫 번째 줄 이제 그 달달이 월간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전에 12만 6천 건으로 굉장히 큰 쇼크가 나왔습니다. 뭐 20만 건을 하회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22만 건 정도. 그래서 18만 건에서 크게는 뭐 33만 건까지 본 쪽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20만 건 부근에만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뭐 좀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뭐 한 15만 건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치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지표가 가장 좀 핵심적이다. 그 중에서도 비농업 고용자 수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3월 비농업 고용이 12만 6천 건, 상당히 진짜 쇼크적인 수준을 기록했었는데 네. 정정해드리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이 비농업 고용이 컨센서스를 보면은 일각에서는 그냥 기저효과로 좋아지는 것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정말 펀더멘털이 개선됐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분분한 의견들이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컨센서스는 좀 부합을 할까요? 앞으로의 파급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그게 뭐 미국 펀더멘탈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쁩니다. 근데 증시가 바로 해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든 간에 증시에서 소화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해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증시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단에 있는 당신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또 매매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맨 끝단에서 보는 거는 시장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지금 상당히 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최근 흐름을 봤을 네. 때는 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이번에 고용지표 호조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이 답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랑 답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측해 보면요, 대리님. 예, 뭐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물론 모두가 좋겠죠. 전 세계인들이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지만 않고 기존의 이 양적 완화 기조를 지키는 이 판만 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타국에 있는 증시들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시장을 여기서 약간 좀 리스크 테이커라고 한다면 네.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끝에 한두 시간을 두고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이 이머징 마켓에다가 돈을 좀 불어넣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른 반등을 맨 첫 번째 반등을 시작을 했고 미국 시장하고 이제 상해 시장은 다음 주부터 해서 좀 이런 반등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흐름, 내일 비농업 고용 지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네. 발표될 이 비농업 고용 지표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흐름과 더불어서 이제 밤에 전개가 될 미국 증시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워렌 버핏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이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국제적인 경제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벅시어 해서웨이가 또 2000대 기업에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높은 6위에 지금 오르는 5위에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워렌 버핏에 대해서 또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오늘 또 준비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또 정신교육을 한번 좀 하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실 어제부터 한 며칠간 해서 참 투자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팔까? 이런 식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이제 좀 지켜봅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주간이었었는데 네. 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84세. 네. 연봉이 그래도 1억밖에 안 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절반의 연봉을 회사에다가 또 납부를 하고요. 연례 서한이 한번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을 나올 때마다 진짜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모든 곳에서 뜨겁게 달구면서 모든 그 워렌 버핏의 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다루는 것들 제가 계속 외면을 해오다가 오늘 좀 공감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시장에 밀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례서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인지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당부를 하고 있어요. 주식은 종이 조각이나 시황판에 지나가는 전자 신호가 아니다.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하는 지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워렌 버핏이 그 모니터를 치워버렸다는 얘기를 좀 유명한 일화로 네, 있는데요. 그렇죠. 책상 위에서 네. 그 움직이는 우리가 그 숫자에 베팅을 하고 오늘 오를 숫자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업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이런 것들 기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겠지 하는 이런 경쟁력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는 어떤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변덕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주식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전혀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2주 동안 우리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의 변덕 때문에 얼마나 큰 그 변동성과 그 하락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제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가 주가보다 낮은 그러니까 주가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에 소위 말해 이렇게 투자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뭐 저평가주, 가치주라는가 아니면 성장주 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앞으로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기업을 보면서 결국에는 펀더멘탈에 우리가 의거하는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네. 아니 앞서서 워렌 버핏 그동안 좀 공감이 안 됐던 부분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공감이 안 되셨던 거예요? 아니 포스코 사셔가지고 지금 많이 물려 계시네. 조금 제가 무시를 나름 좀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분이 그 본인의 투자 원칙을 가지면서 그 버크셔 회사를 그 진짜 그 얼마짜리 회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 제가 뭐 논할 바는 아니죠 사실. 네. 기업 가치를 중점적으로 그 부분만을 보고 투자하자. 그러니까 현재 시세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시세를 안 보고 투자할 수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센티멘트가 크게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럼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첫 번째 이슈 전략하고 좀 말해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계좌를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현금을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 현금 30%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순간에서 현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두들겨 맞고 뭐 그냥 기회를 찾기보다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 현금이 있는 사람 기회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들 상대방이 막 피가 흐르고 막 다 죽을 것 같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를 기회로 우리가 연결을 시키는 이 뇌 구조를 조금 뭐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정보라는 게 이제 뭐 인포메이션 트레이딩 뭐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자기가 다 보고 그 공부를 하고 공부로 그 재해석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의 지분에 투자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접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뭐 시장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국 상해 증시 아시아의 중심인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11일부터 이제 IPO가 신규 상장이 되면서 네. 실질적으로 자금이 다시 증시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 물론 증시에 그 신주에 있던 그 자금들이 기존에 있던 주식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저는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대율 자체를 폐지를 시키면서 시장 유동성을 넣겠다는 이런 뉴스 플로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상해 증시 정확하게 10% 정도 빠졌습니다. 지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 영역에 왔다. 제가 중국 ETF도 분명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좀 괜찮게 받아들이지 않겠냐. 판이 깨지려면 이미 깨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 문제는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할 수 있고요. 유동성의 판은 계속 지켜지면서 이머징 마켓이 다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 그중에서 코스닥, 한국 주식, 한국 증시, 중국 증시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워렌 버핏의 어떤 얘기들과 이런 부분에 빗대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주식시장에 임하는 우리의 좀 자세에 대해서 좀 재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현금 부분 같은 경우 반드시 좀 확보를 하고서 좀 투자에 임해야 되고 무리수를 두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중국 증시 그리고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안도감을 갖고 뭐 접근해도 괜찮다는 관점을 보여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